통장에 10만 원이 남았을 때의 그 막막함 아시나요? 월급날이 되면 잠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지만 사흘도 안 돼서 돈은 다 사라집니다. 월세, 관리비, 카드값, 손도 대기 전에 빠져나가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어느새 마이너스입니다. 또 카드를 긁습니다. 다음 달에 갚으면 되겠지 하면서요. 이런 생활이 1년, 5년, 10년 지나면 뭐가 남을까요? 빚만 쌓입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숨 쉴 틈은 점점 좁아집니다. 왜 어떤 집은 평생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열심히 사는데도 성실한데도 돈 걱정은 끝이 없을까요? 저는 오랜 시간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그냥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난은 하나의 패턴입니다. 생각의 패턴, 행동의 패턴, 감정의 패턴, 그리고 그 패턴을 깨는 방법을 사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무시당하는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정작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순희 씨라고 하겠습니다. 순희 씨는 어느 날 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수술비 300만 원. 보험으로 일부는 되지만 그래도 100만 원은 내야 했습니다. 통장에는 2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형제들한테 말씀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다들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친구들한테 빌릴까 생각했지만 이미 몇 번 빌렸던 터라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대부업체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금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면서도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왜 평생 이 모양 이 꼴일까? 60대 초반 남편과 단둘이 사는 순희 씨.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일하고 저녁까지 식당 설거지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됩니다. 성실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은 없을까요? 이게 돈 없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영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수 씨는 60대 중반입니다. 공장에서 4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술도 담배도 안 하고 낭비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입니다. 영수 씨네 집은 늘 급한 일이 생깁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당장 고쳐야 하고 명절이 되면 제사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손주 생일이면 용돈을 줘야 하고 그때그때 급한 불만 끄다 보니 한 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수 씨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걸 무척 불편해합니다. 부부가 앉아서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화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거든요. 가장으로서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덮어둡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했으니 됐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면서요. 영수 씨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살았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죠. 돈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거나 술을 마셨습니다. 계획 같은 건 세운 적이 없었고 그저 묵묵히 땅만 팠습니다. 영수 씨는 아버지와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을 대하는 태도는 똑같았습니다. 계획 없이, 생각 없이 그저 오늘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요. 이게 바로 패턴입니다. 환경이 만들어낸 습관이고 그 습관이 다시 환경을 만듭니다. 영수 씨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보면 불안해지니까요. 신용카드 명세서도 대충 훑어보고 말죠. 자세히 보면 마음이 무겁거든요. 저축? 투자? 그런 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느덧 영수 씨도 60대가 되었고 자식들은 장성해서 나갔고 이제 부부 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돈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없어졌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병원비는 늘어나고 연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전문가들은 이걸 금융문해력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다루는 능력이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저축을 하고 빚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놀라운 건 이 능력이 소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빚만 늘어납니다. 왜일까요?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금융 문해력이 낮은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며 돈 문제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능력이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는 겁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저축 이야기를 하고 계획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돈 없으니까 참아라, 우리는 원래 이래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자신이 만든 습관에서 비롯된다고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의 원인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대하는 습관에 있는 겁니다. 정보 접근성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요즘은 인터넷만 뒤져도 온갖 정보가 나옵니다. 재테크 방법, 절약 노하우, 정부 지원 제도까지. 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용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재테크를 해, 그런 건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하면서 처음부터 포기합니다. 이게 바로 가난의 악순환입니다. 돈이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니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이 다시 가난을 만들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리를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희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그날 이후 순희 씨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날부터 순희 씨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거기에 하루 동안 쓴 돈을 전부 적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 교통비, 시장에서 산 물건까지 전부요.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새는 돈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사는 음료수, 심심할 때 먹는 과자, 필요 없는데 산 물건들. 하나하나는 작지만 모이면 꽤 큰 금액이었죠.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이 돈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음료수는 집에서 끓인 보리차를 텀블러에 담아 다녔고 과자는 참았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한 번 더 생각했고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퇴근길에 분식집 앞을 지날 때마다 군침이 돌았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노트에 기록한 숫자들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통장에 50만 원이 모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축한 돈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 통장 잔고를 보며 울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바꿀 수 있구나. 이게 바로 전환점입니다. 작은 성공이 자신감을 만들고 그 자신감이 다음 행동을 만듭니다. 순희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뭐가 있는지 물어봤고 은행에 가서 적금 상품을 알아봤습니다.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비록 적지만 적금으로 돈이 모이고 있다는 것, 신용카드를 잘 쓰면 포인트를 모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정보는 사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평생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어차피 소용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작은 성공이 희망을 만들었고 희망이 행동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듭니다. 수입은 그대로고 남편 병원비도 나가고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순희 씨는 자신의 돈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패턴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루 5분이면 됩니다. 오늘 쓴 돈을 적어보세요. 노트든 핸드폰이든 상관없습니다. 커피 한 잔, 교통비, 점심값, 전부 적으세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기록하면 보이거든요.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어디서 새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합니다. 귀찮다고, 시간 없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루 5분도 없나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은 있으면서요. 사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렵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피한다고 현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죠. 용기 내서 기록해 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 뭔가 보일 겁니다. 두 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거창한 목표 말고 정말 작은 것으로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 10만 원 아끼기, 매주 5천 원씩 저축하기 같은 거요. 목표가 너무 크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차라리 이번 주에 커피값 아끼기가 훨씬 실천 가능합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그 성취감이 다음 목표로 이어지고 조금씩 큰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정보를 찾아보세요. 동사무소에 가보세요.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생각보다 많습니다. 은행에도 가보세요. 적금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직원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소용이야 하지 마세요.
정보는 힘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네 번째,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세요. 돈은 더럽거나 무서운 게 아닙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두려워합니다. 통장 잔고 보는 게 무섭고 카드 명세서 확인하는 게 불안하고 그래서 아예 안 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나빠집니다. 용기 내서 마주하세요. 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자동화를 활용하세요. 연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저축 통장으로 이체되게 설정하는 겁니다. 금액은 작아도 됩니다. 10,000원도 괜찮습니다. 왜 자동화가 중요할까요?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약합니다. 남으면 저축해야지 하면 절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빠져나가면 어쩔 수 없이 모이게 됩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쓸 돈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적응됩니다. 그리고 1년 후 통장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모았구나 하면서요. 이 5가지 정말 단순하죠? 너무 단순해서 이게 뭐가 대수냐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비결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무시당하는 것들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안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일 당장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빚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 겁니다. 여전히 돈이 부족하고 여전히 걱정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아주 작은 변화지만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신. 이게 생기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들,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운도 아니었고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패턴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들은 평생 똑같은 방식으로 살며 똑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탓하고 운을 탓하고 남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금씩 바꿉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영수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영수 씨는 여전히 똑같이 삽니다. 패턴을 바꾸지 못했거든요. 여전히 급한 불만 끄고, 여전히 계획 없이 살고, 여전히 돈 이야기를 회피합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습니다. 통장에 조금씩 쌓여가는 돈을 보며 웃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말해줍니다. 엄마가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바로 작은 변화의 힘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당신이 무능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순 없어도 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순 없어도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집에 그냥 방치되어 있던 쓰다만 노트에라도 오늘 쓴 돈을 적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달 후에 그 노트를 다시 보세요. 뭔가 보일 겁니다. 그럼 작은 목표를 하나 세우세요. 달성하면 또 다음 목표를 세우고요. 1년 후, 5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계속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힘을 쓸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이제 알았으니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돈 없는 집안의 패턴을 깨는 것,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실천하지 못했던 것, 그게 바로 작은 시작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작은 변화가 큰 미래를 만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